안녕하세요. 살다입니다. 주방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입는 일은 흔하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위험 요소들이 꽤 있는 곳이니까요. 제가 그 주방에서 그 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뜨거운 국자를 만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금속으로 된 국자였는데 가스불 바로 옆에서 달구어진 모양입니다. 별 생각 없이 국자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지지직 하고 고기 굽는 소리가 나면서 손바닥에 번개가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으악 비명이 나오더군요. 그 열감을 뭐라 표현하기 힘든데 바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중앙에는 물집이 잡혀 있고 외곽으로 붉은색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쏙 나가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오고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손을 흐르는 물에 한참 넣고 있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안연고를 충분히 발랐습니다. 화상연고를 찾아봤는데 그건 따로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움직이기 편하게 손에 비닐봉지를 씌웠더니 봉투 안에 자꾸 습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쯤 비닐봉지를 빼고 붕대를 손에 둘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니 통증은 거의 가셨는데 화상 덕분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미루고 농땡농땡 하고 있는 살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미루고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제 작품은 영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야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영상은 거들 뿐 이야기가 중심이니까요. 그럼 지난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의 장례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도 집에서 치렀습니다. 집이 좁아서 집 앞에 자리를 폈습니다. 조문객들은 집 안의 빈소에서 절을 하고 대부분 밖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동네 분들이 기웃거리긴 했어도 뭐라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음식은 어머니 친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을 보셔서 저희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육개장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가오리회를 무치고 자리 잡고 앉아 손발을 맞추어 착착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넉넉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을 보고 있자니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게 장례식 장소가 흡사 잔치집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니 손님들 접대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다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 다른 기억은 가물거리는데 아버지랑 쌀 사러 갔던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객이 좀 많았었나 봅니다. 할머니 장례식 때는 미리 20kg짜리 쌀을 몇 포대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들 이 정도는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술과 음료는 가까운 가게에서 대주었고 남는 건 반납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쯤인데 이때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가까이 지내시는 만신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그 만신 아주머니께서 할머니 장례는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그 후에야 할머니가 집을 나서야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말씀이 그랬습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사상에는 밥 대신 국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만신 아주머니의 말씀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제사상에 국수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거부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꿋꿋이 만신 아주머니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끼니 때마다 제사를 올리는 것도 만신 아주머니가 진두지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상조회를 부르셨던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상조회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기본 물품들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입으실 수의나 들어가실 관, 유골함 등등이었죠. 우리가 입었던 여자 상복도 상조회에서 가져왔습니다. 벌써 검은 상복 입는 곳이 꽤 되었을 때인데 이때도 우리는 하얀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염포로 싸는 염습을 진행하는 것도 상조회의 몫이었습니다. 옆에서 저희도 염습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과 그 시신을 수습하는 광경을 보니 기분이 야릇하더군요. 축 처지고 창백한 할머니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되시는 것 같았으나 울음을 잘 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시체에서는 특유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시체의 냄새인지 시체를 닦는 액체의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냄새가 기억나지 않는데 꽤 오랫동안 그 냄새가 생생하게 기억되어 콧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속에 쌀과 돈을 넣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저승길 혹은 저승에 가서 쓸 식량과 돈이라고 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후손의 기원이라고도 한답니다. 할머니의 장례 때도 예의 그 장례식장 고스톱판이 벌어졌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때에는 어머니 친구분들도 고스톱을 치셨고 저도 슬그머니 판에 끼어 함께 고스톱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고스톱에 가졌던 거부감은 진작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고스톱을 그리 잘 치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할머니 장례식 때는 꽤나 돈을 많이 땄습니다.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나 보다 라고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하게 제가 승률이 높았습니다. 보통은 고스톱을 치면 늘 잃는 쪽인데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쪽잠을 자는 동안 할머니 꿈을 꾸었던 것도 같은데 꿈의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막연한 느낌은 따뜻했다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할머니 사랑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다였습니다.